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나에게 전하는 가장 순수하고 찬란한 위로. 어른이 된 당신을 위한 어린 왕자의 말. 김종원 지음. 프롤로그. 어린 왕자에게 배운 3가지 가르침. 사람이 진짜 죽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니? 하루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어린 왕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답했죠. 사람은 먹지 못할 때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때 죽는 거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법을 스스로 깨닫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도 참 소중하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정말 사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말로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내가 준 것을 돌려받게 되는 존재니까요. 이쯤에서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른일까? 어른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이만 든 사람이 아닌 자기 삶의 어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 나이는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두의 것이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기에 우리는 살면서 늘 방황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어린 왕자에게 배운 3가지 가르침, 감정, 관계, 자아성장을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왕자와 제가 나눈 대화를 읽고 때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필사하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감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다만 꾸준히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이 2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는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다짐입니다. 타인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왜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걸까요? 우리 잊지 말아요.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법입니다. 시작하고 꾸준히 반복하면 나의 삶은 결국 나아집니다. 2번째는 모든 실패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며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땐 더 조심해야 해요. 자책하며 스스로를 망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성공할 때까지는 모든 실패가 연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패한 게 아니라 치열하게 연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문은 결국 열릴 겁니다. 문은 여는 자의 몫이니까요. 일부.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비밀이 하나 있어.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마음으로 보아야만 또렷이 볼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1장. 지친 마음을 보듬는 말. 행복을 위한 마침표를 찍을 용기.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쉬지 않는 걸까? 넌 어떻게 생각해?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쉬지 않게 만든다는 지혜를 알려줬어. 우리는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고 살고 있지. 노력도 욕망 중 하나야. 노력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그 끝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노력이라는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아. 더 올라가고 싶다는 욕망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해. 적당한 선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중간중간 행복을 느끼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니까. 멈추지 않는 끝없는 노력은 삶을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들 뿐이야. 내가 원하는 때에 쉴 수 없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정말로 소중한 거는 내 안에 있어. 이건 상자야. 네가 그려달라는 양은 그 안에 살고 있단다. 내가 원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건 대체 뭐지?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 안이 아닌 바깥을 향한다는 사실이야. 지혜로운 어린 왕자는 언제나 세상에 좋은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지. 너라는 상자에 모든 빛나는 것이 있어. 기회는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지. 모든 좋은 것은 밖에 있지 않아. 모두 내게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밖에서 찾으면 영원히 방황하게 돼. 내가 갖고 싶은 모든 빛나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면 출구가 보인다. 비밀이 하나 있어.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마음으로 보아야만 또렷이 볼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식당에서 점원이 불친절할 때 만약 어린 왕자라면 화를 낼까? 내가 아는 어린 왕자라면 화를 내는 대신에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할 거야. 정말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유독 무례한 손님을 너무 많이 만나서 종일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 상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갔어. 이때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또 누가 치고 지나가고 얼마 안 가서 누군가 또 치고 지나갔어. 기분 나쁜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가장 마지막에 치고 지나간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지. 그 사람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에 크게 분노하니 말이야. 하지만 4번, 5번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인간의 감정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해. 눈에 잘 보이지 않지. 그래서 오래오래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화가 날 땐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좋아. 한 번 더 생각하면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그냥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2장. 오늘을 견디게 하는 말. 모든 별에는 꽃들이 활짝 펴 있겠지. 언제나 빛나는 사람.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밤마다 기쁘게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어. 모든 별에는 꽃들이 활짝 펴 있겠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단단하고 특별해질까. 주변에 아무리 대단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정작 내가 흔들린다면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나를 꼭 잡고 있어야 하지. 그러니 어린 왕자의 말처럼 가슴에 반짝이는 별을 품고 살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굳게 믿어야 해. 스스로를 굳게 믿는 순간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믿음은 수많은 타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서만 나오는 거야. 행운이 너를 찾아가고 있어. 나비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애벌레 2-3마리쯤은 참을 수 있어야 해. 들판을 걷는데 자꾸 애벌레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건 내가 운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곧 나비와 인연을 맺게 될 거라는 신호야.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해. 너무 힘들 땐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봐. 1. 슬픔이 곧 내가 살아갈 힘이다. 2. 슬프다는 건 희망을 갈망한다는 증거다. 3. 무너지지 않는 자만이 슬픔을 감당할 수 있다. 4. 나의 내면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증거다. 5. 곧 좋은 소식이 나를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다. 슬프다는 건 슬픔만 느끼는 게 아니야. 기쁨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그걸 얻기 위한 과정에서 슬픔이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너는 누구보다 단단하니까 곧 다 지나갈 거야. 지금 좋은 소식이 너를 찾아가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돼. 묵묵히 지켜본 시간이 우리를 이어줄 거야. 어른들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모른다. 그러니 아이들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느라 진이 다 빠지고 만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참 이상하지? 어린 왕자는 오랜 삶의 경험으로 이런 귀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 사람의 마음은 세상이 정한 정답을 들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세상이 정한 정답이 아닌 내 마음에 닿는 말에 움직이지. 아이들은 언제나 차분하게 주변을 지켜보지만 어른들은 답만 찾고 바로 떠나지. 그게 바로 어른들이 무언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그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그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오랫동안 살펴보아야 해. 그럼 저절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순간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묵묵히 지켜본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3장. 마음을 흘려보내는 말.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걸. 같은 하루를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만큼이나 높은 산에 오르면 이 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겠지.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볼 수 있을 거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바위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아. 아무리 서 있는 곳을 바꿔도 자신의 기존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풍경은 모두 달라졌지만 어리석게도 같은 것만 보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며 세상을 탓해.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관점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해.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 상황은 같지만 관점은 전혀 다른 거지. 왜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라고 삶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지만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하면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긍정의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세상에 나쁜 상황은 없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을 뿐이지. 자꾸만 입에서 나쁜 말이 흘러나온다면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몸을 싣지만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몰라. 그저 안절부절못하다가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맴도는 거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나 다급해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말투와 말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아. 앞으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습관처럼 못된 말이나 욕설 등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땐 의식적으로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해봐. 사람들은 대부분 다툴 때 말을 빠르게 해. 분노하거나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느린 속도로 욕설을 내뱉는 거야. 우리 정말 천천히 가자. 말을 천천히 하며 속도를 줄이면 마음에 섞인 나쁜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결국 다정하고 예쁜 말이 나오게 돼. 힘들수록 천천히 산책하듯 가는 거야. 4장. 단단한 마음이 자라는 말. 커다란 짐승 따윈 그리 무섭지 않아. 아저씨는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주정뱅이가 대답했다. 뭘 잊어요? 이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야. 친구에게는 약속 시간에 10분만 늦어도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지만 지옥과도 같았던 사춘기를 지나 평생을 같은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신 부모님께는 그 흔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살지. 어린 왕자는 진짜 부끄러운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 어떤 게 진짜 부끄러운 걸까? 인생은 그렇게 돌고 또 도는 거야. 괜히 나중에 후회할 일을 더 만들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소중한 마음을 잊고 지낸 내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아야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 내가 커지면 문제는 작아진다. 참을성이 아주 많아야 해. 우선은 저기 풀밭 위에 나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봐. 나는 너를 흘깃흘깃 곁눈질로 볼 거지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말 때문에 모든 오해가 빚어지는 거거든.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와 앉을 수 있을 거야. 까마귀는 독수리에게 덤빌 수 있는 유일한 새야. 실제로 독수리 등에 올라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날아가는 독수리를 괴롭히지. 그런데 독수리의 유일한 반응은 바로 이거야. 그저 조용히 더 높이 날아가는 것. 이유는 간단해.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까마귀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바닥으로 추락하기 때문이야.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중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발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그때 불이 붙어서 싸우면 나만 손해야. 내 수준이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지. 또한 각종 설명과 설득을 위한 언어는 오해만 만들 뿐이야. 그럴 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천천히 내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날마다 조금씩 내게 가까이 오라고 했던 여우처럼 말이야. 서두르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커지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질 거야.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렸어. 내가 나아지는 선택을 하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도 좋아. 기적은 스스로를 믿을 때 시작된다. 그렇게 나는 혼자였다.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는 외롭다고 하지 않았어. 고독하게 살았다고 표현했지. 고독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선택이라면 외로움은 고독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형벌처럼 찾아오는 고통이야. 성장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 그 시간을 고독이라고 생각하며 버티자. 지금까지 참 고생 많았어. 하지만 과거는 이제 그만 생각해. 오늘만이 내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야. 다정한 부모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더라도 너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좌절하거나 지쳐서 쓰러지지 마. 너는 해낼 수 있어. 과거의 너와 멋지게 이별하고 지금부터 내 인생을 써나가는 거야. 알지? 살아있다면 뭐든 해낼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스스로를 믿어. 모든 기적은 스스로를 믿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나에게 전하는 가장 순수하고 찬란한 위로. 어른이 된 당신을 위한 어린 왕자의 말. 김종원 지음. 2부.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만약 누군가가 수없이 많고 많은 별들 사이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별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 꽃이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있어. 5장. 함께하는 기적을 배우는 말. 내 꽃이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있어. 진심을 나눌 단 한 사람으로도 삶은 충분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별은 정말로 작거든. 그리고 어린 왕자는 어쩌면 조금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직진해봤자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한다고. 머물 공간이 좁고 집이 작다는 건 나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아는 사람이 많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다는 건 과연 좋은 걸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진심을 나눌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를 빛내는 거니까. 물론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 뭐 어때?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자책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 좋은 마음을 주려던 내 진심만은 너의 것이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던 내 모든 시도는 아름다웠어. 다음에는 그 가치를 아는 좋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공간의 크기나 관계의 폭이 아니야. 진심을 나눌 한 사람이지. 먼저 말을 걸어준다는 것.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해. 그냥 자기가 들은 대로 똑같이 따라할 뿐이야. 내가 살던 별엔 꽃이 있었어. 그 꽃은 언제나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단다.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 그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일이 기대되는 가족들이 있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 바로 서로의 안부를 다정하게 묻고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소소한 공통점이 있지. 1. 서로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기. 2. 성의 있게 진심으로 반응하기. 3. 갑자기 소리 지르지 않기. 4. 서로의 취향을 기억하기. 5. 대화를 일방적으로 끊지 않기. 6. 평가나 판결이 아닌 공감하기. 7. 핸드폰을 보면서 대답하지 않기. 어린 왕자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더 귀한 행동이야. 행복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어.
어렵거나 복잡한 것도 아니지.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의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 예쁜 마음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미 잊은 지 오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존재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단다. 너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중얼거렸다. 6장. 사랑보다 깊은 마음을 배우는 말.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만의 장미를 찾는 너에게 내가 장미에 쏟은 시간 덕에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된 거야. 내가 장미에 쏟은 시간 덕인 거구나. 어린 왕자는 이 말을 되뇌며 기억하려 했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미 잊은 지 오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존재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단다. 너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중얼거렸다. 어린 왕자가 말하는 장미란 무엇일까? 길들인 시간은 다시 말해서 노력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길들인 장미가 어린 왕자에게 소중한 것처럼 노력한 시간 역시 우리에게 참 소중하지. 어린 왕자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이 노력한 시간을 끝까지 믿고 책임져야 해. 되는 사람들 보면 다 재능이야. 보통 사람들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 어떤 분야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맞는 말이기도 해. 하지만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면 어린 왕자가 조언해 준 것처럼 노력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사업, 사랑, 공부, 다이어트, 온갖 관계들은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인생이란 성실한 태도를 배우는 아주 긴 여행이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반복하며 노력한 시간을 책임지는 멋진 태도지. 게다가 성실한 태도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서 성실한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과정을 아끼게 되니 순간순간 자기 삶의 행복을 즐길 수 있어. 노력과 성실한 태도는 행복과 같은 몸이야. 누군가에게 길들여졌다면 눈물 흘릴 일도 각오해야 하는 법이다. 모든 게 다른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일이 또 있을까? 어린 왕자의 삶이 하나의 거대한 눈물방울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사랑하고 아끼며 길들여졌던 삶이 아주 길고 깊었기 때문이지. 그런 삶은 참 아름다워.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건 그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겨도 결코 실망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도 같으니까.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지. 지혜로운 진짜 어른의 사랑은 언제나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아주 조용히 우는 거니까. 끝내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하지만 왜 방금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야.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이해할 필요 없단다. 명령은 그냥 명령이니까.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관계의 기본은 믿음이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인간에게 허락된 참 아름다운 과정이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믿는 것만큼 불신하는 것도 참 중요해. 맹목적으로 사람을 믿다가 결국에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가능성마저 잃어서 삶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많아. 그들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불신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린 왕자의 말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 명령을 아무런 의심 없이 기계처럼 실행하는 건 인간성을 잃은 삶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사실이야.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해. 무작정 끝까지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무지의 결과야. 어느 정도 기회를 줄 것인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 등 자기만의 기준이 꼭 있어야 해. 기준을 세워야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믿을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줄 수 있지. 끝까지 다 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너만의 기준을 잊지 마. 상대방을 길들여야만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사람들에겐 무언가를 알아갈 시간이 없어. 상점에 가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만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야. 7장.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상대방을 길들여야만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돼. 모든 바람을 품을 수 없듯이 나는 아기를 품듯 두 팔로 어린 왕자를 안고 있었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손쓸 도리도 없이 그대로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만 같았다. 왜 어린 왕자를 붙잡을 수 없었던 걸까? 어린 왕자는 세상에서 사라지며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 깨달음은 가져가는 자의 몫이라서 억지로 주입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지.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오해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알려줘도 마치 깨달음이 자신의 몫이듯 사람들은 자신의 오해를 풀지 못하지. 내가 정성을 다해 진실을 말했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싫은 거야. 오해한 게 아니라 오해하고 싶은 거야. 걷다가 만나는 모든 바람을 내가 다 안을 수는 없지. 인연도 바람과 같아. 내게 안기는 따스한 바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스쳐야 할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도 있는 법이야. 스쳐야 할 바람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게 안기는 따스한 바람을 놓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어. 널 오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둬. 굳이 내가 나서서 풀어줄 필요는 없어. 오해는 오해한 사람들끼리 풀라고 해. 삶이 곧 깨달음이 되는 순간. 물론이야. 내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 된단다. 주인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도 내 것이야. 내가 가장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특허를 낸다면 그 또한 내 것이 되지. 이제 별은 내 것이 됐어.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로 뭘 하는 건데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온갖 보석과 자원이 풍부한 행성처럼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게 별로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습관적으로 상대방이나 사물을 평가하거나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지. 바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야. 물론 호불호나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 하지만 자신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는 나쁜 걸 찾아내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게 좋아. 내가 여기에서 혹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들의 입에서는 같은 것을 봐도 다른 말이 나와. 이건 이래서 좋네. 시각이 정말 특별하네. 좋네. 특별하네. 라는 표현은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사는 나날이 곧 깨달음의 나날이 되는 거야. 정답은 남이 아닌 나에게 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든 말든 보아 뱀 그림은 그만 그리는 게 낫겠다고 충고했다. 지리나 역사, 수학과 문법이나 열심히 하렴. 그리하여 나는 6살의 나이에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내게 조언하거나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해. 그렇다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그에게 내 선택이 맞다고 설명해야 할까? 세상에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어.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건 자신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야. 엉뚱한 곳에 내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지 마. 이해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않는 상태로 살도록 그대로 두는 게 최선이야.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너도 차분한 마음으로 평온한 하루를 즐길 수 있어. 너 자신의 선택과 생각을 지키고 싶다면 내 마음이 이끄는 길로 그냥 가면 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겠지. 나는 내 발걸음 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의 발소리에 나는 땅속으로 도망가겠지만 내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에 이끌리듯 땅굴에서 빠져나올 거야. 8장.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말.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겠지. 질문이라는 씨앗이 꽃 피울 때 어린 왕자는 한번 던진 질문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어린 왕자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질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가장 치열한 답이라고 볼 수 있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불안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내 질문이 조금 이상한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질문해도 괜찮은 건가? 만약 어린 왕자가 이런 걱정 때문에 중간에 질문을 멈췄다면 우리는 그가 남긴 멋진 지혜의 메시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질문은 씨앗과 같아. 바깥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땅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자신의 꽃을 피우지 못할 거야. 내 안에서 뜨겁게 숨쉬고 있는 모든 질문이 꽃을 피울 수 있게 자신 있게 질문하며 향기를 전하자. 속도가 아닌 깊이를 볼 줄 알아야 해.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 나는 너무 지루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겠지. 나는 내 발걸음 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의 발소리에 나는 땅속으로 도망가겠지만 내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에 이끌리듯 땅굴에서 빠져나올 거야. 좀 더 빠르게 얻고 싶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해. 뭐든 좀 더 빠르게 많이 갖고 싶지. 여우도 그래서 삶이 너무 지루했어. 하지만 자신을 길들일 한 사람을 생각하며 좀 더 천천히 가는 삶을 선택했지. 너도 이제는 빠르게만 가려고 하지 마. 애써 더 얻으려고도 하지 마. 욕심이 가장 위험한 거야. 너에겐 재능이 있잖아. 그럼 시간의 힘을 믿어. 네가 분투한 시간이 널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우리 좋은 것만 보며 살자. 인생은 생각보다 더 짧으니까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온갖 비난과 부정,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내가 너에게 온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살아보자. 오늘도 별이 빛나고 있잖아. 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저 기관사도 모를걸. 전철수가 말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맞아. 이상한 내용을 담은 말이나 온갖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건 쉽지 않아.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다만 방향이 매우 중요해. 서로의 인생은 저마다 달라. 그의 말은 그가 사는 방향이야. 내가 사는 방향은 그와 다르잖아. 그는 그가 사는 대로 살게 두고 너는 내 삶의 방향을 굳게 믿으면 돼. 게다가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생은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를 찾는 끝나지 않는 여행과도 같지.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며 살지 마. 그저 이것만 기억해. 삶은 달라서 특별한 거니까 너 자신이 선택한 길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나에게 전하는 가장 순수하고 찬란한 위로. 어른이 된 당신을 위한 어린 왕자의 말. 김종원 지음. 3부. 우리 안의 별을 발견할 때. 언젠가 해가 지는 모습을 44번 지켜본 적도 있어. 그리고 잠시 후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슬플 때는 해가 지는 모습이 근사해 보이거든. 해가 지는 모습을 44번 보았던 날엔 그렇게나 많이 슬펐던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9장.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말. 해가 지는 모습을 44번 지켜본 적도 있어. 삶의 가치를 찾고 싶을 때 던져야 할 질문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보아야 해. 이거 예쁜 쓰레기네. 강의실에서 한 초등학생 아이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보고 던진 말이야. 겉으로 볼 때만 예쁘고
정작 실용성은 없는 물건을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잖아. 보통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거나 소리 지르며 분노하는데 그 아이의 반응은 참 놀라웠어. 나한테는 예쁜 것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기능이야. 예쁜 게 얼마나 빛나고 귀한데. 너에게는 쓰레기로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간직하고 싶은 보물이야. 귀한 건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면 여러 질문을 던져야 해. 마음으로 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걸까? 여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함부로 쓰레기라고 부르는 건 그 대상에게 참 미안한 일일 수 있어. 가치를 발견하고 역할을 정해주면 무엇이든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귀한 건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거야. 꽃에게 가시는 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가시 하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사색하며 지켜본 어린 왕자의 소중한 마음이 느껴지지. 어린 왕자가 자기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무언가를 위해 죽도록 노력해 본 사람은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희망을 빼앗는 말을 하지 않아. 그건 그에게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으니까. 대신 그가 가진 작은 장점까지 찾아내서 하나라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어린 왕자가 가시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한 거야. 끝까지 가본 사람과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서로 대화의 결이 맞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낀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세상도 커지는 거야. 내가 아예 모르는 세상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나도 모를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면 매일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어. 장미가 가시를 만들듯 수백만 년 동안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 동안 양들은 꽃들을 먹어치웠고 그런데도 꽃들이 왜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그렇게나 고생하는지 이해하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언어의 한계는 내 삶의 한계가 된다. 그런데 덧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한번 질문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어린 왕자가 다시금 물었다. 금세 사라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덧없다라는 표현은 어린 왕자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표현이었을 거야.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행동이 그 가치를 증명하지. 우리는 왜 곧 사라질 위험이 높은 덧없는 하루를 살게 되는 걸까? 와, 여기 너무너무 좋다. 그치? 너무 대박이다. 나 너무 좋아서 대박 행복해. 실제로 최근에 들었던 대화의 한 부분이야. 느낌이 어때? 내가 너무 대박, 헐, 소름 등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너무와 대박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사는 것도 덧없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느껴도 곧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다 덧없게 돼. 좀 더 어른답게 근사하게 살고 싶다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이고 내 표현의 한계가 내 가치의 한계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자.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막함 속에서도 무언가는 환하게 빛을 내고 또 무언가는 노래하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10장.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말.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 그러면 자네 자신을 심판하도록 하라. 왕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남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라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자네가 진정한 현자라는 뜻이니라. 자꾸 길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공간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이 아니기 때문이야. 누군가 문을 열어줘서 그냥 들어왔을 뿐이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어. 스스로 문을 열어야 내가 어떤 곳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지. 우리가 어린 왕자의 말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 역시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아주 농밀하게 살았기 때문일 거야. 여기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사색한 사람만이 자신이 열어야 할 문을 찾아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열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후 원하는 것을 찾아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모두가 떠날 때 혼자 남을 수 있어야 해. 튀르키예의 어느 천문학자가 1909년에 딱 한 번 망원경으로 이 소행성을 찾아낸 적이 있었다.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그의 옷차림만 보고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늘 그런 식이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풀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복장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할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해. 비이성적인 사람이 더 많은 공간에서는 이성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지.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언제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살았지.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믿었던 덕분에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어.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지.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 세상의 기준은 그저 세상의 기준일 뿐이야. 굳이 분노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어. 나는 내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모두가 떠나도 혼자 남을 수 있어야 하고, 모두가 남아도 혼자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근사한 어른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사람에겐 각자가 행할 수 있는 명령만 내려야 하느니라. 왕은 말을 이어갔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합리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만일 신하에게 바다로 뛰어들라 명령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짐이 복종을 명할 수 있는 까닭은 짐의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니라. 남에게 무언가를 시킬 땐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부탁해야 해. 남에게는 힘든 것만 시키고 나만 편안하게 사는 삶은 오래갈 수가 없지. 그래서 자기 삶을 사는 어른들은 5가지 삶의 태도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 1.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에 그 사람이 가진 결핍이 녹아있다. 2. 무해한 언어의 소유자는 마음이 참 다정한 사람이다. 3.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4. 말이 거친 사람은 자신을 망치는 사람이다. 5. 정직한 사람은 지금까지 거짓 없이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쌓은 태도의 합이야.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든 과거를 알 수 있지. 그에게 굳이 묻지 말고 그냥 그의 현재를 보면 돼.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사람들에겐 저마다 별이 있지만 다 똑같은 별은 아니야. 11장.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기는 말.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에 가까워질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한껏 들뜨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질 거야. 나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감내해야 하는지 알게 되겠지. 나의 때는 대체 언제인가? 남들은 다 멋지게 살고 있는데 희망이 없는 삶은 너무 지루해. 하지만 자신의 때가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달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날에도 꾸역꾸역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날에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나는 또 그걸 하나하나 해내야 하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웃으며 해내.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고, 뭔가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 자신의 때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절대로 지치지는 말자. 오늘 하루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니까. 정말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린 왕자가 잠에 들자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음이 먹먹해졌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보물을 안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말로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나는 쏟아지는 달빛 아래로 그 창백한 이마와 꼭 감긴 두 눈, 그리고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가만히 바라보다 생각했다. 내가 보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보석과도 같은 한마디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소중한 것들은 눈빛과도 닮았어. 수많은 곳을 고치고 성형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 눈빛은 바꿀 수 없잖아. 유일하게 세월이라는 솜씨 좋은 의사만이 하루하루 눈빛을 조금씩 고칠 수 있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속여도 눈빛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 소중한 것들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눈빛은 결국 마음의 영역이니까 맑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맑은 눈빛이, 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깊은 눈빛이 마치 선물처럼 주어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눈빛을 보면 돼. 눈빛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낸 모든 세월과 태도가 녹아 있으니까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땐 돌아가면 돼.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아낌없이 사랑을 쏟다가도 곧 장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선 아주 불행해졌다. 장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해서 어린 왕자가 어느 날 내게 털어놓았다. 꽃이 하는 말은 절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해. 그냥 바라보고 향기나 맡으면 되는 거야. 장미 덕에 내 별은 향기로 가득 찼지만 나는 그 향기를 즐길 줄 몰랐어.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해. 어린 왕자 역시도 꽃의 향기가 아닌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실수를 했지. 하지만 실수를 깨닫자마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수정하며 반성했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태도야. 돌아가긴 늦은 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답해. 아니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잘못된 길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선택이야. 늦었다고 생각하며 계속 가면 나중에 후회만 더 커져. 차분하게 쉬면서 생각해. 생각하는 그 시간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마. 멋지게 다시 출발하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니까. 세상에 돌아가기에 늦은 때란 없어.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으니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내 장미는 몹시도 연약하고 순진하거든. 이 거친 세상에서 장미를 지켜주는 것은 하찮은 가시 4개뿐이라고. 12장. 내일의 나를 준비하는 말. 거친 세상에서 장미를 지켜주는 것. 모든 삶에는 아문 상처가 있어. 별이 1분에 한 번씩 공전하니까 나는 잠깐도 쉴 틈이 없어.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 꺼야 하거든. 재미있네요. 이 별은 하루가 1분이라니. 전혀 재미있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벌써 한 달이 흘러가 버렸단다.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노년에 들어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놀지 못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내면에 있어.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안 되는 일을 해내려고 분투하던 내게 요즘 어때? 몸은 괜찮니? 걱정하지 마, 넌 참 잘하고 있어. 라는 따스한 말을 건네고 싶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나에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 어린 왕자가 목격한 것처럼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지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지.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 그리고 따뜻하게 이불처럼 안아줘. 모든 옷에는 꿰맨 자국이 있고 모든 삶에는 아문 상처가 있어. 그 당시에 나는 얼마나 아팠을까.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물기까지 또 얼마나 견디며 전전긍긍해야 했을까.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나를 포근하게 안아줘.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별을 찾는 법이야. 내가 살던 별은 너무 작아서 아저씨에게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편이 낫겠어.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저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아저씨는 그 별들을 모두 바라보는 게 좋아질 거야. 살면서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유독 자주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실망이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해석에 따라서 희망이 되거나 절망이 되기도 하지. 어린 왕자가 아저씨에게 말한 것처럼
고개를 들어 바라본 하늘에 분명 자신이 찾는 별이 있다고 확신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라는 별을 찾게 되지.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찾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을 찾아. 실망하면 결국 나만 손해야. 실망을 거듭할수록 나만 손해인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작은 꿈이라도 소중하니 가슴에 하나 품고 살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빛을 부여하며 살자. 사랑하는 이를 찾는 가장 분명한 방법. 어린 왕자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고,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오롯이 혼자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야만 했다. 시작을 망설이며 고민하는 이유는 아직 그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굳이 묻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이야. 그럼 사랑하는 이를 찾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뭘 선택해야 할까? 어린 왕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답했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선택한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나는 언제쯤 이 분야에서 대가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 아무거나 선택해서 시작하고 반복하다 보면 시간은 저절로 흐르고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그 일을 사랑하게 돼.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면 그게 누구든 저절로 사랑하는 일을 찾게 되는 거야.